연도가 지날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출할 돈이 많은데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후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창업 리스크, 의료비 리스크, 금융사기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노후의 최고 리스크는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되는 돈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면 노후 자금을 남기지 못해 70이 넘어도 고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겠지만 돈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고 싶으면 모두 주어라. 그만큼 자식에게 모두 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녀 부양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돈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녀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을 고려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런 관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런 관습을 지키려는 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면 자녀 결혼을 위해 집을 사줘야 한다는 관습도 사라져야 합니다. 집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 역시 자녀가 스스로 준비하고 일부만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맞게 명절이나 제사에서 며느리를 불러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자식 내외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대신 결혼 비용은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 부모 부양은 바라지 않으면서 간섭받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형편이 되는 대로 도와주되 어려운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면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양가 부모님과도 상의가 필요하지만 서로 주고받지 않고 간소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결혼시킨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결혼 비용을 대주지 않고 자녀 결혼을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현재 아주 좁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형편에서 크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가진 돈 4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가구를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그릇 등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집이 너무 좁아 신혼살림을 다 놓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저도 걱정이 되어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형편에 맞지 않게 크게 도와주었다면 제가 너무 힘들어졌을 것 같네요. 자식들이 절약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 보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꼭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결혼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어느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는 상태로 결혼하면 재산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그 재미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다면 부모의 의무는 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며 형편에 맞게만 해주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하리라 믿고 어떻게 할지 간섭할 생각은 버리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보도 많고 무엇이든 더 잘합니다. 간섭하는 대신 부모님들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곧 자식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 미친 짓이라 해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많이 도와주려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이해합니다. 내 자식을 못 본 채 내칠 수 없는 현실이란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100세 시대에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쓰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도 일단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느니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내 노후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눈치를 보거나 자식이 기죽을까봐 무리하게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혼 비용은 집 하나만 해도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안쓰러워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두 번째 비용은 자녀의 교육비와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교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지원해주면 이 긴 시간 동안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은 집값만큼이나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 학원비가 과목당 기본 30만 원이고 한 달에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자녀 교육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고3이나 재수생은 거의 2배 가까이 나가기도 한다고 하여 놀라운 수준입니다. 전체를 합치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 문제에서도 부모님들은 신중해져야 합니다. 사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이를 말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가 물어봐도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렸어도 자식이 부모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자라면서 집안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큰애가 고2일 때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집안 사정을 다 말하고 사교육을 끊고 독서실만 지원하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미래를 잘 설계하고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면 오히려 가족이 똘똘 뭉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형편에 맞는 상한선을 정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나중에 자식에게 원망을 사기 싫어 무리하게 지원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공부에 열중해 성적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학원을 안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말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녀와 더 많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집안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자녀가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을 요구한다면 확실히 우리도 이만큼 희생해서 너에게 투자하는 것이니 결혼 비용이나 다른 부분은 너 스스로 마련해 나가라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확실히 정해두고 자녀와 꾸준히 대화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어느 한 자녀에게만 많은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녀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30대를 넘어가면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 완비가 훨씬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부모님이 스스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비도 오랜 시간 쌓이면 정말 큰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의논하고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녀 생활비 지원입니다. 만약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우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심지어 자녀의 나이가 50이 넘어도 여전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번 생활비를 대주게 되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서도 마이너스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쉽게 돈을 얻을 수 있어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좋게 말만 하면 돈이 생기니 굳이 어렵게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40세를 넘기면 이런 습관이 고착화되어 이후 자립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렵게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인데도 아직 생활비를 받고 있고 심지어 두 아이의 가장인데도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고 합니다. 직업이 누군가의 자식인 것입니다. 물론 집안이 넉넉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기보다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생활비를 주다 보면 자식들이 오히려 의존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돈을 주셨다면 갑자기 모든 지원을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도 자녀와 대화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만약 자식들이 화를 낸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갈등을 두려워해 안 좋은 상황을 지속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느낀다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단호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함을 가지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호했던 부모님 덕분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해 보세요. 또 법륜 스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며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어머니가 해주실 좋은 일은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 아닐까요? 금전적인 지원 대신 부모님이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식들이 밖에서 고생할까 걱정되어 용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지원만 끊고 그 외에는 사랑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자녀에게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여 경제에 대한 윤을 뜨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돈을 잘 모으는 법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돈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지원에도 감사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녀에게 주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자녀를 위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나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사교육비와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모이면 정말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돈을 내 노후자금이 아닌 자녀에게 모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해주고도 자녀에게 짐이 되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나중에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며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용돈을 받으며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물려주고 나중에 용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녀들은 모른 척하고 부모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녀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이 명언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근력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근육 원케이지의 차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느라 먹을 것과 운동 장비를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건강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의 영상을 보며 자녀에게 주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